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 37분입니다. 어제 미국이 급등했고 유럽이 급등했고 오늘 아시아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요. 일본 급등했고 홍콩이 좀 좋았죠. 중국 본토는 조금 서운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세계 증시 다 좋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증시도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큰 악재가 이 AI 종목들 주도주 종목들에 대한 고평가 논란 때문에 이게 악재였고요. 또 하나는 경기 침체 우려가 악재였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어제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랬기 때문에 시장의 큰 악재 중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급등해갖고 폭락했던 그 가격대까지 다시 제대로 다 올라와 버리면은 고평가 논란은 이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겠죠. 이게 다시 또 점화될 수 있겠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지금 많이 완화가 되긴 했는데 이게 마치 예전에 인플레이션 싸움이 심각할 때처럼 계속해서 좀 시장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고용시장하고 미국 제조업 지표가 지금 조금 약하죠. 주로요. 고용시장하고 제조업이 약한데 이들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조금씩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도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뭐 소비가 좋다, 서비스업이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지표나 아니면은 이런 서비스 지표나 아니면 뭐 물가 지표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때는 시장이 좀 좋게 반응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고용 지표하고 뭐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때는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조금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거는 지금 조금 잠잠해진 거지 이것도 약간 이제 만성적인 질환처럼 갖고 가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약간 만성적인 질환으로서 계속해서 시장을 좀 괴롭혔다면은 이제는 그 뒤를 이어받은 거죠.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만성적인 질환의 뒤를 이어받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어제 가 좋았으니까 이게 완화가 돼서 시장이 좋아한 거고요. 어쨌든 근데 앞으로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AI 고평가 논란. 요거 하나 남은 건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8월 말쯤인가 발표가 되죠. 아마 8월 하여튼 그죠? 8월 아마 25일인가 26일인가 수요일인가 목요일 그쯤일 겁니다. 그때까지 어쨌든 그때 이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런 논란은 좀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확인했는데 잘 나오면은 그래도 버틸 수는 있고 이 삐끗했다 그러면 또다시 시장은 또 폭락할 수가 있겠죠.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입니다. 기술적인 상황으로는 그래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는 굳건합니다. 이번에 대폭락이 나왔긴 했으나 아직까지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의미 있게 훼손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좀 짱짱한데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이 지난 폭락의 영향으로 조금 좀 비리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리비리하면 나중에 장기적인 추세에 타격이 올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은 장기적인 추세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막 V자형 반등도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장기 추세의 힘, 장기 추세 중에 처음으로 조정을 받았다. 뭐 그런 의미가 지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요한 저항까지 올라왔는데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어떤 지난번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던 그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얘가 올라가게 된다. 이 자리에서 약간 버벅거릴 수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V자형 반등을 생각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기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단기 저점이 확인만 된 거고 아마 한 번 정도 더 내려오면서 어떤 이 장기적이나 혹은 중기적인 바닥을 더 테스트해야지 될 것 같다는 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바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저의 기본 시나리오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근데 일단 V자형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일단 가능성은 열어놓고 일단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중요한 저항이 이제 딱 도달을 했는데 중요한 저항에 거의 대부분 다 세계 증시가 일제히 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이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이 자리를 안착을 해버리면 V자형 반등이라면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여기서 지금 한번 푹 하면서 조정이 나왔죠. 끝없이 오르는 겁니다. 이제 V자형 반등. 막 고점도 막 넘어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직히 이거를 일단 고민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라고요. 아무튼 이 자리를 넘어가면은 V자형 반등, 최소한 뭐 어떤 지난 폭락이 시작됐던 전고점까지는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라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이 이제 이 나스닥이 이제 딱 그 자리 딱 그 자리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참고로 이제 오늘이 이제 미국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좀 뭐 그런 음모론 같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 만기를 앞두고 어제 밤에 또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여기는 파란색 선을,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 30분봉인데 30분봉의 파란색 선 241선은 일봉에서 5일선에 해당하는 그런 봉이라고요. 그런 선이라고요. 5일선과 이격이 지난번에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점은 지난번에 단기 바닥 만들고 충분히 좀 시세가 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저항에 지금 딱 도달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달을 하는 거는 좀, 그죠? 앞으로 좀, 더군다나 오늘 만기일인데, 만기일에 이렇게 어떤 변동성을 터트리면서, 그죠? 이건 분명히 변동성을 터트리는 거잖아요. 차분히 올라간 게 아니죠.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젯밤에 약간 좀 시세의 어떤 뭐 변화가 나타나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지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만기일이더라고요. 오늘 밤이요. 그래서 하여튼 만기일까지 아주 그냥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해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저항에 만기일에 도달했다. 만기까지 왔으니까 뭐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일단 조금은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뭐 무거운 저항이고 뭐 61선이고 뭐 19,700이고 아침에 뭐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 이제 꺾이느냐 마느냐입니다. 예, 그런 거를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직도 5일선은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있죠. 얘가 꺾이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시 전환되려면은 전환 안 될 수도 있고, 이 전환 과정에는 얼마나 걸리겠어요? 최소 몇 거래일이 걸릴 겁니다. 최소한 뭐 2거래일, 3거래일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당장은 꺾이는 어떤 그런 위험 신호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충분히 어떤 저항을 확인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야 이제 뭐 하방 베팅이고 뭐 이런 걸 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중간 한 번씩 좀 쿵쿵 하면서 좀 빠질 수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에 너무 환호를 해버렸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과 이격이 이런 게 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격을 해소하는 그런 가벼운 하락 정도는 뭐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락을 한다고 해봐야 또 올라올 겁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눌림심에서 저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 엄청난 이격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시장에 빠질 수 있지만, 이렇게 빠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시장을 죽인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대폭락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막 나스닥이 한 번에 3%, 4% 이렇게 빠지는 거면은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 어설프게 2, 3% 정도 빠지는 거는, 그런 거는 계속 눌림심에서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 저항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죠. 하여튼 그래요. 지금 이 월요일 날부터, 지난 일봉인데 이 월요일 날부터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단기 바닥입니다. 이런 바닥이 몇 번에 걸쳐 좀 확인이 좀 돼야 조금 좀 의미 있는 바닥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직 바닥에 대한 테스트 의미 있게 진행되지 않았고 아직 상승 진행 중이고, 그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뭐 오늘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일들 그냥 가볍게 체크만 하고 마칠게요. 유럽 증시 보시면은 오늘 일단 뭐 상승 출발 예정입니다. 그죠? 다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위치는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이번 폭락을 유발했던 그 시작 부근 가격까지 일단 다들 최대한 올라온 게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대부분요. 좀 약한 친구들은 그 가격까지 못 올라왔고, 조금 강한 친구들, 나스닥 같은 친구들은 보이시다시피 그 가격대까지 지금 올라와서 이 가격을 지금 안착을 시도하고 있고, 약간씩 위치가 차이는 납니다만은 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독일 증시 좀 이따 또 상승 출발하긴 할 건데, 어쨌든 대부분 다 지난번 폭락이 시작됐던 그 자리 부근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 증시인데 얘도 그렇죠. 얘도 오늘 급등하면서 지난번 이 폭락 투매를 유발시켰던 그 시작 가격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세계 증시 대부분 다 어떤 중요한 저항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세계 증시가 짱짱한 힘이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일단 21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좀 꺾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일단 저항으로 삼아서 여기에서 한번 버벅거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서 별로 버벅거리지 않고 하루 만에 지금 이 또 호재를 등장시키면서 여기서 이걸 급격하게 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오버슈팅만 아니라면은 정말 강력한 상승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버슈팅인지 이제 조금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근데 오버슈팅인 조짐들은 좀 있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격도, 과도한 이격도나 이런 걸 좀 고려를 해보면은 오버슈팅일 가능성, 더군다나 오늘 만기일이라는 것까지 좀 고려를 해보면은 어쨌든 이 지금 계속 주식시장이 좋다고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이런 상황에서는 보편적인 대응은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는 게 보편적인 대응일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중국 본토입니다. 중국 본토 뭐 남들보다 조금 좀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얘는 이제 바닥 따지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결과적으로 그죠, 미국 경제에 영향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아직도 짱짱하다라는 그런 소식에 얘도 상승을 하는 겁니다. 얘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어젯밤에 원자재들이 일제히 상승했던 것과 그런 비슷한 그런 일련의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홍콩 지수인데요. 홍콩 지수는 마치 구리 가격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패턴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대에서 어떤 의미 있는 바닥 만들어 놓고 언더슈팅 한번 줬다가 다시 오늘까지 이렇게 상승하면서 중요한 저항을 다 돌파한 척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도 어떤 의미 있는 바닥들을 의미 있는 가격대 부근에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들 보면은 잘 풀리면은 이제 미국 경제 경착륙 없이 잘 풀리면 여긴 중장기적인 바닥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미국 경제가 잘 풀린다는 확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미국 소비 지표는 이번에 미국 소매 판매는 잘 나왔지만 계속 잘 나온다는 보장도 하기가 좀 어렵죠. 소비의 근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부실해지다 보니까 고금리로 인해서 예를 들면 초과저축이 고갈됐다든가 소비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 초과저축이나 그런 걸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경계는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경착륙 시나리오를 완전 배제하고 다 같이 좋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뭐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앞으로 최소 2개월 혹은 FOMC 회의 9월 말이죠. 혹은 아니면 미국 대선 11월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오늘 환율들도 대부분 다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환율들은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죠. 이거는 위안하고 요거는 엔화고 근데 대부분 다 그죠? 달러 강세가 나왔으니까 다 약세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좋다 이러니까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약세가 나왔다. 이런 거 지금 증시에 긍정적이죠? 엔캐리 청산 그거가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엔캐리 청산이 저해되는 거니까 엔캐리 청산은 엔화 강세에서 나타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증시에 우호적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N1 환율 이런 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죠? 엔화 눌림시 매수 관점입니다. 눌림시 매수. 지난번에 보다 의미 있는 바닥은 일단 확인은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바닥은 확인했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다. 눌림이 쭉쭉쭉쭉쭉 나오고 있다. 어디까지 눌림 나올지 모릅니다. 함부로 막 매수하는 건 좀 그렇고요. 지금 대충 봤을 때는 이 900원 부근에서 한번 버벅버벅 했었죠. 여기 900원 부근이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900원까지 빠진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 흐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지지력은 안 보이고 900원 부근에서는 이 하락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뭐든 양봉이 등장해야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지난번에 이 원화 약세 이게 좀 너무 셌어요. 이게 너무 셌다 보니까 그만큼 이례적인 이 조정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정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바닥은 만들었고 이제 이렇게 상승장으로 전환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1 환율.
다 봤죠? 예, 이런 것까지 일단 전반적으로 다 봤고, 오늘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다고요. 그죠? 그 일본 니케이 지수 3% 폭등한 게 하도 많이 오르니까 뉴스에 나고 그러네요. 전반적인 내용들 다 확인했고요. 한국 증시 오늘 당연히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잘 올랐습니다. 코스피인데요. 뭐 신나게 올랐죠. 21선 일제히 다 돌파한 척 하는 모습. 그러니까 미국이 21선 확실히 돌파한 척 하니까 얘네도 다 돌파한 척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증시는 안타깝게 근데 조금 약한 모습이라 지난번에 그 폭락이 시작됐던 그 가격까지는 아직 도달을 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단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눈치, 좀 미국 증시 눈치를 좀 많이 볼 겁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여튼 그 지난번 폭락이 이제 거의 극복되고 있는데 아직 이 완전한 극복까지는 좀 아니라서 여기가 일단 단기 바닥이지 이게 의미 있는 바닥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고 지난번 회복 속도도 또 너무 빠르고 이런 점들도 다소 좀 경계가 좀 필요한 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잘 올라간다 그냥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응은 이제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코스닥도 비슷하죠. 21선 위에까지 올라오고 있고 어쨌든 근데 얘도 조금 약한 친구기 때문에 코스닥도 조금 좀 약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폭락을 시작했던 그 첫 번째 봉 그런 것까지는 아직 도달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흐름 자체는 일단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여튼 급격하게 5일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급격하게 올라오는 5일선이 꺾이는 때가 이제 위험한 때다. 이제 그런 점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괜찮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많이 안정되고 있고 의미 있는 지지력을 보이지도 않으니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은 하여튼 지난번 너무 폭락이 거셌기 때문에 나오는 일단은 그런 반등이라고 보여지고 그나마 어젯밤에 이런 중요한 저항을 넘어가는 조금 좀 이제 더욱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 좀 나타났는데 이게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조금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자리는 이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단기 상승에 대한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의미 있는 저항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상승 탄력 둔화나 혹은 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푹 빠지는 걸 오히려 좀 경계해야 될 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도 그죠? 오래간만에 장중에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갭상승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매수세가 갭상승 출발했는데도 장중에 계속 사람들이 샀단 말이에요. 약간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한국 주식이 갭상승 출발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팔아먹고 갭상승 출발하면 팔아먹고 갭상승 출발하면 팔아먹고 이랬는데 오늘은 갭상승 출발했는데 여기서 야 이제 더 간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더 샀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상승의 우호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는 보이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이런 상황에 주식을 사는 거는 어쨌든 추격의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 현금 비중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 반도체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차전지 친구들은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들을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좀 좋게 보기에는 조금 좀 부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2차전지들이 어쨌든 싸긴 싸요, 그죠? 싸긴 싸서, 그러니까 당장 뭐 미국, 이것도 중국 증시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미국 경제 경착륙만 없으면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2차전지 친구들이 이번에 움직임들을 보면은 좀 약해요. 이게 예를 들어 2차전지 업종 지수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ETF니까. 대략적으로 업종 지수를 보시면은 영 힘이 없습니다. 21선도 막 맞고 밀리고 있고요. 영 좀 힘이 없어요. 의미 있는 바닥을 만드는 모습을 이번 투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에 그럼에도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홍콩이나 구리 같은 거 보면서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조금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는 빠지다가 이쪽 부분에서 의미 있는 바닥 테스트 한참 동안 했고 기간도 신뢰도도 높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쪽 부분에서 지지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아요. 중요한 저항도 돌파한 척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폭락을 투매로 활용해가지고 바닥을 만드는 긍정적인 모습은 사실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홍콩 증시나. 근데 이번에 2차전지 친구들은 보시면은 이번에 그런 대폭락을
그렇게 좀 의미 있는 매수세 확인에 좋은 찬스로서 잘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라서 조금 일단 미래 전망이 일단 좀 다소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폭락 나올 때 어느 정도 버티는 것까진 좋았는데 좀 남들보다 덜 빠지는 것까진 좋았는데 예, 오히려 그 시장이 반등하니까 반등의 탄력 자체가 확 떨어져 버리죠. 여기서 얘가 이번에 2차전지 친구들이 잘 나갈 거면 훅 살아와 줬어야 된다고요. 이번에 이미 21선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요. 얘가 만약 차기 주도주가 될 거라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난 월요일날 폭락을 극복을 하지 못해가지고 벌벌벌 이러고 있으면은 이런 모습은 조금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2차전지 업종 지수가 그런 거고 또 괜찮은 종목은 괜찮을 수 있겠죠. 아무튼 2차전지 친구들이 저는 지금까지 일단 좋게는 봐주긴 줬는데 최근에 폭락까지는 괜찮았는데 폭락에서 지금 회복하는 과정에서 탄력이 좀 많이 떨어져 갖고 좀 2차전지 친구들 이거 좀 약한데 이러면서 좀 관점이 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중국 쪽은 뭐 그래도 계속해서 좀 좋아 보이고요. 중국이나 구리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좀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오늘은 뭐 이제 특별한 이슈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오늘은 이제 만기일이죠. 미국 옵션 만기일이라 가지고, 하여튼 어제 그 급등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얘가 한번 훅 빠진다라고 해도 나스닥 30분 봉입니다. 얘가 뭐 한 2% 빠진다라고 해도 당분간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또다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당분간은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도 과정에서 잘못하면 이제 꺾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지금 좀 불안한 점들이 뭐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나스닥 종합인데, 나스닥 종합 일봉인데 사실상 이제 V자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조금 좀 아쉬운 게 좀 있긴 있습니다. 평상시였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너무나 좀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모습. 물론 여기서 얘가 이제 중요한 저항에 직면했죠. 중요한 저항에 직면했는데 여기서 약간 버벅하다가 이것 판착하고 진짜 전고점까지 신나게 올라가고 혹은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기본 시나리오는 일단 아니라고요. 그죠? 일단은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고, 지금 당장 그렇게 오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여기서부터 비싸다는 핑계를 대고 빠졌는데 다시 이까지 올라오면 이게 싸진 겁니까? 싸진 게 아니죠. 그런 점들이 있어서 어쨌든 V자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쯤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부근이 만기일이기도 하고 이제 슬슬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변화는 이 정도쯤에서 벌써 나타났었어야 되는데 어젯밤의 움직임은 좀 오버슈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으로 일단 좀 시장을 바라볼 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좀 현금 비중을 좀 많이 일단 늘려놓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현금 비중 늘려놓고 뭐 V자형 반등 올라온다 그러면 뭐 또 위쪽으로 또 봐주고 뭐 따라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또다시 폭락이 나오면 뭐 아래쪽으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폭락이 또 뭐 진행되고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를 하면은 그럼 이제 또다시 뭐 주식을 매수하고 그러면 되겠죠. 하여튼 지금 그 단기 바닥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하면 사실 이런 급격한 반등은 저점을 오히려 더 낮추고 오히려 더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지면은 나중에 이게 N자로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들 좀 주의는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N자로 얘가 빠진다라고 해도 아마 빅스가 고점을 높이거나 뭐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아무튼간 뭐 지금 오히려 너무 급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이제 또 자빠질 가능성 이런 것도 좀 하여튼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르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바로 어떤 이런 고점에 대한 테스트로 인식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벌써 여기 역사적 고점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 약간 인식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좀 우리가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저항까지 왔다는 거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 이번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 영상 내일 아침에 올릴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말 동안에 영상 또 한 편 올리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미국 증시 마감한 거 봐야 되니까요. 주말 동안에 한 편 올리긴 할게요. 내일 아침에 올릴진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올릴지 아니면 내일 저녁쯤 올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일 올리긴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